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업인 검찰개혁이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깃발은 올랐지만 정작 개혁을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 내부에서 감지되는 이상 기류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신중론을 핑계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말하는 정교한 조율이 사실은 검찰의 칼날을 온전시켜 자신의 당권 장악과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고도의 계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척하며 검찰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그의 본심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더욱이 검찰 기득권을 대변해온 봉웅 민정수석과 보조를 맞추며 속도 조절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유야무야시키려는 거대한 카르텔의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어설픈 타협은 개혁의 실패를 불러올 뿐입니다. 검찰의 잔혹한 탄압을 몸소 겪으며 그 패단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송영길과 최강욱 같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만 비로소 완전한 검찰 해체가 가능합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검찰이 숨겨둔 독소 조항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끝까지 사수할 진정한 적임자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를 돌파한 것은 국민의 압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의 신중론을 돌파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검찰의 칼을 쥐고 당권을 흔들려는 정치적 야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송영길과 최강욱을 앞세워 검찰 독점 체제를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형적인 정치검사 박상용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나온 것은 그 검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접견 당시에 있었던 녹취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자료를 제가 봤잖아요. 입수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좀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에서 다툰다라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빼박캔트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정황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5월 17일 날 어떻게 작업하기로 했고 그날 술을 어떻게 마시기로 했고 너무너무 정확한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명확하게 딱 박상용이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이런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문장은 없으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완벽하게 검사들이 장난질 쳤구나 조작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에 변호인들이 조금 엄격하게 따지는 변호인들은 아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좀 뒤져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좀 궁금한데요. 재판에서 아주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는 수준이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닐 때 지금 이제 정황은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막 박상용의 이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닐 경우에 변호인들은 그게 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보통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연성. 네,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 디테일이 뭐가 있었었는지 실제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왜 말을 갑자기 바꾸게 됐는지 말을 바꾸게 되는 과정 중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검사가 어떻게 작업을 쳤는지 그다음에 박상용이 혼자 한 게 아니지 이걸 알 수 있어요. 박상용에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로 말하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박상용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그마저도 체크를 해본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케이가 받아져. 그러면은 박상용이 혼자 난리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그 박상용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위에서 누군가가 시켰고 그 큰 그림을 그려는 검찰 조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까지. 윤석열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나긴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 법무부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검찰총장도 있었을 것이고 민정수석이 있었을 뭐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말해지는 그 곳 박상용 검사는 최근에 그 유튜브에 나왔더만요. 네, 굉장히 자기 항변을 하고 있죠. 나는 현직 검사가 그런데 출연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고 조급하니까요. 자기가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기밀의 이 문제도 있고 그거를 외부에 알리는 거는 직업윤리에도 사실 반하는 건데 검찰은 공소유지나 그 수사와 관련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가외적으로 나와서 여론전을 펼치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하나의 방증인 것이고 해명 내용도 그렇게 뚜렷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수사한 거는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아니라 북한에 준 건데 뭐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어찌저쩌고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종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위증 사건이에요. 이화영이 국회 나와서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나 검찰이 계속 나를 압박하고 회유하고 나 되게 거기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 연어 술 파티도 있었다. 그럼 이 재판부는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술 파티가 있었는지 회유와 종용이 있었는지. 근데 너무 딱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1600페이지가 넘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맥락이라 하면 압박의 맥락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원래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매불쇼에 출연해서 자기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예. 이거 뉴스 나오기 전에 그래서 매불쇼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단들이 의견서를 냈어요. 어디다가 매불쇼에다가 매불쇼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아니 박상용 출연을 시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매불쇼에 나온다더라. 그랬더니 진짜 그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그 변호인단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가 의견서를 김광민 변호사 있는 그쪽인가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명인데 예.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님은 이제 다른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의견서를 만들어가지고 의견서를 원래 저보고 말을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해라 이제 이랬더니 정말 의견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매불쇼에서 출연을 취소했어요 결국에는. 한국 사회의 노레스트 컴프예요. 노레스트가 노래스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관여한다. 결국은 취소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건설사 담합비리로 특수부사를 받았던 사람이랑 이제 취재원을 두고 오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런데요. 서류를 막 보다가 아이고 좀 피해도 입으셨네. 오늘은 여기 사장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들어봅시다. 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네가 피하고 자기네가 들러리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마지막 그런 아유 그러시구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와. 오늘 딱 가라 그런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요. 그 다음에 해요. 그러다가 이 말하자면 녹취록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김성태가 얘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렇지. 예. 파악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거구만. 이거를 중간에 알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말해준 거 같아요. 예, 말해준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얘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지? 라고 했는데 얘네는 잡고 싶은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 예를 들면 뭐 삼성에 대해서 얘기해. 직접 시키지 않는다는 현대차에 거지. 대해서 얘기해. 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나중에 뭐라 그러는 겁니까? 문제제기 내가 얘기 다 들어줬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럼 말하자면 특수부 검사들의 신문의 기술이네요. 네,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 구조로 짜여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성룡이 검사가 이재명이 방북할 때 돈 줬다고 진술을 이렇게 시키지 않죠. 예.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낸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안부수도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그게 더 싸. 그게 싸게 맥히는 거야. 근데 이거가 전형적이죠. 그럼 마지막쯤에 그 사람도 뭘 제안하냐면 야 니네 이거 면허 정지 나와. 근데 내가 면허 정지 안 나오게 니네는 해줄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구조로 딱 짜여져 있는 거죠.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변호사들이랑 같이 접견한 게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변호사랑 작전 짜고 얘네들이 거짓말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김성태가 자기 지인들하고 그냥 나눈 순수한 날것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 있고 훨씬 더 믿을 만한 얘기였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법무부에서 이 접견 녹취록을 정리할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지금 접견 녹취록을 까거든요. 그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뭐 보도에 나온 내용이 일부가 짜깁기돼 있다라는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견할 때는 이게 결국 처음부터 전자신호로 음성이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리고, 그리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전자신호로 오는 거라서 이게 녹취되는 것 과정에서 뭔가 다른 변질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일반 접견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한 기자가 쭉 설명했지만 김성태의 발언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수사팀 누구도 이재명에게 돈 주었냐고 묻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지금 김한 기자의 말로 설명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진술을 무엇을 해야지 나에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하던 김성태는 그렇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거기에 비어있는 1인치들을 채우기 위해서 봉지욱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취재에 따르면
그때까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안부수가 무언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태도 안부수에게 그게 더 싼 거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 그렇게 말하라고 라는 시키지.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도 시켜주고. 그렇죠. 심지어 워딩을 해요. 안부수 그날 좀 오라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라고 하죠. 그리고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안부수 씨 관련해 가지고 딸이 와서 접견하는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쌍방울로부터 뭘 받고 어떻게 협조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정황을 맞춰보게 되면 이게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특수부 수사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림 그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스토리텔링이 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송금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뭔지에 대한 진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엔 진술로만 입증돼야 되고, 근데 북한에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거지. 그림을 그리는 거면 윤성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지금 짜여져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박상용이라는 인물에게 뭔가 마이크를 줄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 당연하죠. 이건 지금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뭐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셨으니까 이건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이게 공수처로 원래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원래 지나가고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아니요. 떠들고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일종의 무슨 아니 박상용 검사는 해석 투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해석 그렇게 투쟁. 얘기한 거 아니다. 해석 투쟁. 나는 이제 그 뜻이 아니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써버린 거 아니냐 기사에 그렇게 얘기하는 대해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 나는 한 번도 예를 들면 그 김성태한테 그렇게 종용한 적이 없다. 나는 김성태 그러겠죠. 얘기를 다 들어줬고 김성태는 충분히 진술했고 우리가 그 진술 과정에서 확인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수사 기록이 이만큼이나 있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걸 앞 맥락 뒷 맥락을 다 수사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3개월 동안 실제 이 사건을 탈탈 털었어요. 그렇죠. 그 감찰에서 나온 결과였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그때 분석을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그림 그려 가지고 만들어낸 흔적이 사실은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만약에 법무부 사람이거나 법무부 장관이거나 뭐 관련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검사들을 조금 제대로 조금 그렇지. 확인해 가지고 뭔가 후속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이제 서울 고검인가에서 조금 감찰을 TF, 다시 예, 한다는 뭐 이제 예. 이런 거만 나와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오해를 좀 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놔두고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절차로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야 될 건 확인하고 네, 네. 그리고 그에 뭐 진짜 박상민 검사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피의자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건데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통화도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국정조사하면 국민의힘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그럼 무죄 지금 만들어주려고 얘기밖에 하는 거다 하는 없잖아요. 건데 그러면 개별 사건의 시시비비나 예를 들면 개별 검사의 악마를 통해서 국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법정 가면 어떻게 될지 뭐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대장동에 대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을 받아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1차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권력이 바뀌었어요. 2차 수사팀이 수사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여. 그리고 그 사이에 야 50억 클럽이나 이런 건 왜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사 지휘를 다시 해서 야 백현동으로 가. 백현동을 털기 시작합니다. 백현동을 털다가 야 이거 검사 보강해. 검사를 보강합니다. 그다음 백현동을 털었는데 백현동도 별게 안 나와.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간 겁니까? 성남의료원 부지로 갔다가 성남 FC를 갔다가 근데 야 이렇게 소송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비는 다 누가 낸 거냐?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비를 가요. 대납을 그래서 하다가. 거기에 다시 수원지검에 검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그거를 해요. 그 변호사비를 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얘기했지만 이 얼개설계 단계에서 수사 지휘, 수사 보고, 수사 인력 충원, 뭐 예를 들면 검찰 인사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이 있을 그럼 거예요. 고공에서 하는 네, 거지. 이거는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이화영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조작이다 아니다, 기소가 맞아요. 잘못됐다 이걸 다툴 디테일로 필요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아니지. 예, 다툴 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검찰 조직에서 했던 판단과 인사와 이 보고와
지위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정상적이었냐? 그래서 그 맥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결국 다 타겟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자기가 너무 제거하려고. 잘하는 검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는 일련의 그거예요. 과정이 뜻대로 안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가덕도 테러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건 뭐 법으로 죽이려 해도 안 죽고 칼로 죽이려 해도 안 죽어. 그래 이번에는 군인이다 라고 계엄 내란까지 갔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2023년 9월 21일에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시 예.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있어서 거기서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거기서도 살아남으니까 그다음에 2024년 1월달에 그 가덕도에서의 그 테러가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연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가 그러니까 법원 지금 이제 뭐 국정조사라고 어쩌고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렇다면 반대로 가보자면 처음에 시작도 결국 이재명 없애기에서 시작됐던 것 아니냐. 그거 아니면 사실 이 수사는 설명되지 설명이 안 않아요. 되죠. 이재명 세 글자를 지으면 이런 식의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일반인에 않아요. 대해서 여기 파봤는데 안 되니까 저기 해보고. 맨 대장동 때도 판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소해 본 적 있냐? 이런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이 공공기관을 배임으로 의율해가지고 기소한 전례 있냐? 검사가 못 찾았어요. 자료 못 냈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요. 자, 3월 12일로 알려져 있죠.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날로 알려져 있고 지금 7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묶여 있는 것이고 네. 뭐 그 뉴스타파 보도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따로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날 이후 국정조사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도로만 통해서 접했던 뭐 남욱, 정영학 등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거는 국회에서 불러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온 국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끝으로 대통령이 그래서 인용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에 그 거짓말로 녹취록 풀었던 거. 예, 검사가. 윗사람들 뭐 이런 거, 그거. 예, 그거 하나랑 요거. 예. 요. 그 박상현 검사는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에 뭐 예단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예. 주장하고 있죠.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오로지 그리고 법정돼 있어요. 심지어 파기환송되고 그랬던 것 중에서 이게 딱 요건이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그걸 묻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재판 자체가 부인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엄격한데 자기 심지어 관계자인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라 마라 하는 이런 월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한 거. 그러네요. 그럼 재판 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쫄려서 이런다고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법무부에서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름값 담합하는 것은 중대 범죄 행위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정 대응 지시를 했다 그러고 앞서 얘기해드렸던 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현재 있는 우리 교민들 지금 피신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러 가서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했다는 뉴스까지.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짱자매와 김환 기자 이 세 분의 조합이 좋아요. 아 저도요. 요게 이제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아 지금. 근데 왜 네. 잘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도라지청 관련 제조하시는 분들 저에게 광고 주시면 드라마틱한 광고 기만을 효과를 누릴 수가 매기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기만을 매겨. 무배도 좋다. 무배가 뭐야? 아, 무즙이나 배. 무즙이나 뭐 배지. 배. 여러분,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입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외유,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입니다. 지금 깜빵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날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른으로 둔갑시키며 녹취록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위례 신도시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이미 저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법조인의 양심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앙심을 품고 이런 칼춤을 췄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7개월 뒤면 낡은 검찰 조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쇠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조작 기소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얘기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사법 내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진압했듯이 민주당이 반드시 진압해야 될 눈앞에 있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원내대표님, 오는 12일 날, 오는 12일 조작 기소에 대한 이런 국정조사 보고가 되겠죠? 본회의에. 그럼 이것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검찰의 이런 잘못된 조작 기소, 날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전국도 좀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코스피가 널뛰듯이 등락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피해를 보신 국민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불안함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의 역량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도 잘 대처하고 계시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